예, 오늘 이 영상은 손절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선님하고도 하다 보니까 이 지점이 나왔고, 제 방금 갖는 제자분도 한테도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손해나고는 손절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손해나고도 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노 하면 제가 견딜 수 없이 망가졌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고점일 때 손절을 합니다. 고점. 그러니까 주식의 손절은 언제 하노 하면 고점일 때 한다. 자, 고점일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누겠죠. 뭐에 나누겠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가 있고, 이익이 났을 때가 있고, 손해가 났을 때가 있어요. 고점일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점일 때 이익이 났을 때가 손해가 났을 때가 있는데, 손해가 났을 때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A, B로 나누는데, 현금 비중이 적을 때가 있고, 현금 비중이 적단 말이다. 적을 때가 있고 현금 비중이 높을 때가 있어요. 현금 비중이 많을 때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점인데 이익이 났으면 당연히 팝니다. 그렇겠죠. 경우의 수가 딱 고려됩니다. 고점인데 손해가 났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현금 비중이 적을 때와 현금 비중이 많을 때가 있는데, 현금 비중이 적으면은 현금 비중이 많으면은 팔지 안 합니다. 한 번 더 물리보더라도 가는 거지. 그런데 요 경우에 지금 대다수 개인들이 이 경우에 돌입해 있는 것 같아요. 고점이 됐는데 현금 비중이 적다 이거지. 이런 경우는 저는 손절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삼성전자를 이 지점에서 많이 팔았다 했었어요. 그래 말했잖아요. 여기서 많이 팔았다고 영상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한 3일에 걸쳐가 무진장 팔았었죠. 맞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삼성전자 많이 샀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날 이야기만 하나 해볼게요. 이날에 삼성전자가 이날 63,000원까지 갔는데 제 평단이 예를 들어서 6만 7,000원이다 칩시다. 이날에 제 만약 평단이 6만 원이라 하면 당연히 팔겠죠. 어느 지점이니까. 고점에 이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팔 겁니다. 근데 이날에 그죠? 제가 평단이 이날 가격이 63,000원인데 제가 평단이 65,000원에 칩시다. 그럼 손해 났잖아요. 그러면 왜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현금 비중이 적냐 많으냐를 봅니다. 저는 이날 현금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현금 비중이 적었노 하면은 이때 무진장 샀기 때문에. 이때 진짜 많이 샀죠.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막 무지 대형주들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현금 비중들이 적었는 겁니다. 이어서 팔았는데도 조금씩 팔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도 현금 분할 매도를 계속했는데도 현금 비중이 적으면서, 자, 손해가 났다고 칩시다 이날. 그러면 야놓고 하면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해가 났다 이 말이지. 근데 고점이란 말이지. 근데 자, 세 가지 경우지. 고점인데 손해가 나 있는데 현금 비중이 적다 이러면 저는 팝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손해가 났다 현금 비중이 적다는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근데 고점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일 때 손절한다는 거지. 자, 보십시오. 이때 고점이라는 판단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날 고점일지 더 올라갈지 왜 합니까? 그리 분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높이 왔다는 생각들을 계속하죠. 이날의 가격이. 왜 그렇게 하면 이전 고점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고점들이 63,000원을 뚫지 못했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63,000원은 좀 해롭게 보고 이미 있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 생각을 했노 하면 이때부터 생각합니다. 요번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63,000원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긴지 아닌지 가봐야 알겠지.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래,
이미 이 앞전에 모든 시간 동안에 63,000원이나 64,000원이라는 가격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미. 그러면서 이때 제가 일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63,000원 안팎에서는 계속 팔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제가 계속 팔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이까지 알아도 그러시겠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평단이 6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손해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현금이 굉장히 없죠. 그러면 계속 파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날들의 동영상들을 열어보면 제가 막 팔고 있다 합니다. 현금 비중 조절을 위해서.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종목이 쭉 또 빠져내려오면 다시 삽니다. 다시 샀다가 다시 63,000원인 가격이 오면 또 팔겠죠. 그러면 결론은 일어나겠지. 이 63,000원 안팎에서 가격, 그 이날 또 63,000원은 계속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때부터 63,000원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면 내 계좌와 관계없이 팔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현금 비중이 우선하지 내 잔고의 수익률이 우선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수익률은 현금 비중이 많이 있다면 수익률을 많이 보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 손절은 이럴 때 안 합니다. 51,800원 이럴 때는 저는 손절하는 건 없어요. 손절은 여와가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이때는 어야 한다 합니까? 고점이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뭐 종목들도 다 이렇게 고점이라는 지점이 있으면 그 고점을 다 알아야 돼요. 단기적인 고점이 어딘가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굉장히 고민하지. 고점인데 이익이 났으면은 뭐 이것도 뭐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 어쨌든 손해가 났을 때만 이야기하면 현금 비중이 적으면 경우와 현금 비중이 많은 경우가 있다 했죠. 현금 비중이 많으면 고점에 손해가 났으면 안 팝니다. 좀 막 패를 째뿌는 거지. 막 장기적으로 가쁩니다.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오늘 분할 매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점인데 손해가 났는데 현금 비중이 적단 말이라 주식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났더라도 저는 팝니다.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늘 긋는 거지. 그래서 손절은 단기 고점이든 장기 고점이든 간에 고점에서 한다. 예, 고점인 지점에 한다. 이 고점일 때 내 계좌가, 제 계좌가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는 관계가 없다. 기준은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현금 비중이 많으냐 적으냐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가 되겠죠. 첫 번째 고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1번 통찰해야 됩니다. 2번은 뭐 하면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가를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현금 비중을 그때 동영상에 보면 그래요. 50%는 가지고 있어야 5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현금 비중이 약 한 60에서 70%까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 했냐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계속 그 한 20% 이상의 잔고들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게 줄여갈 때는 수익률은 안 본다 하는 거. 고점인 거와 그 다음에 현금 비중만 보고 이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물론 저점에서 잘 사갖고 여기에 수익권에 도달하거나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하다 보면은 손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제가 그 6월 달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월 달은 여기 어디입니다. 6월 18일이니까 여기 어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주식은 2600, 650이 어려울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 고점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 갔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2600이 갔잖아. 이때는 본인 계좌와 관계없이 좀 팔아야 됩니다. 고점 손절을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종목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절을 좀 해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
그런데 이래 갔는데 이때 현금 비중이 많다면은 그럼 뭐 계속 갚을 수도 있겠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못 샀더라도 물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이 오면은 역시 2,500이나 600 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고점이 어딘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되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손절은, 저점 손절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고점 손절이 존재하는데, 언제 한옥 하면은 이익이 났을 때는 손절이 아니죠. 손해가 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라. 현금 비중이 적을 때와 현금 비중이 많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금 비중이 적을 때는 패를 더 째봅니다. 한번 가봐라 하면서. 근데 현금 비중이 많을 때는 이 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면 손해가 나도 판다. 그래서 현금 비율을 올린다. 그래서 그 손해 났느냐 안 났느냐 보다는 현금 비중이 많으냐 적으냐가 우선한다는 거. 현금 비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축소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하는 거. 혹은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현금 비중을 잘 생각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선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고점에 대한 통찰들은 필요하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고점 이야기를 잘 하죠. 자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2150 갔을 때는 제가 현금 비중이 50%만 된다 했잖아. 지금같이 2500 근방에 오면 현금 비중이 약 60-70%에 육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 생각들을 일단 해야 되고, 자, 고점 신호는 여기서 줍니다. 턴이. 그죠? 그 다음에 고점 손절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손해가 났는데 현금 비중이 적다. 돈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팔아야 된다고. 고점일 때 손절합니다. 현금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면 손절 안 하고 패드 째봐도 되겠죠.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지. 그 현금 비중이 많다는 거는 개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현금 비중이 적다는 거는 개기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고점일 때는 내 계좌와 관계없이 손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목표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 예, 이런 기법이 존재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12월 4일입니다. 참고해서 끝. 오늘은 종목 추천은 제 일 좀 하고 그래 또 올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끝.